지금 174, 171, 168, 166, 164. 안녕하십니까, 갱이TV의 갱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뭐냐면은 그 봉고3EV에 대해서 제가 좀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저희 그 직원이 타고 있는 차량이고, 물론 이제 리뷰 내용들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타보면서 장점, 단점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 친환경적이고 뭐 전기차, 연료비 절감 요런 것 등인데, 첫 번째는 저희는 이제 택배다 보니까 어찌됐든 장거리를 안 뛰어요. 일단 하루에 뭐 기껏 많이 타봐야 100km에서 150km 정도 타는데, 그래도 이제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충전소가 기사 집에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은 그게 아마 되게 힘들 거예요. 이따가 제가 뭐 잠깐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일단 외부적인 것부터 해보면은 뭐 봉고3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기아에는 봉고가 있고 현대에는 포터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요 봉고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가 더 높아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게 현대 포터인데, 딱 보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게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위에가 뭐 기사님들이나 뭐 현재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짐을 싣잖아요. 짐을 싣고 여기 올라가는 일이 많거든요. 그냥 발로. 얘는 그냥 쑥쑥, 다리가 짧아도 그냥 쑥쑥 올라갈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살짝 높다? 그리고 요 위에 높이도, 그래서 이게 높아지다 보니 당연히 위에도 높아지겠죠?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다 그 후크가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편하긴 되게 편하거든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열 때도 그냥 당기면은 바로 열리고, 잠글 때는 보통 이렇게 고리를 걸어가지고 잠그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미 망가졌네? 이미 망가졌네? 이미 망가졌네?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양문 윙차다 보니까 위에를 많이 열고 닫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주 잠그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미 망가졌습니다. 이게 1년밖에 안 됐거든요. 물론 닫으려면 이렇게 해서 닫을 수는 있어요. 이걸 잡아 당겨서. 근데 지금 1년밖에 안 된 차가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근데 요걸 또 안 잠글 수가 없는 게, 경고등, 윙 경고등이 다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안 잠그면은 소리가 납니다. 삐삐삐 소리가 나가지고 무조건 당연히 잠고 다녀야 되는 거지만, 이거를 계속 닫고 열고 닫고 하다 보니까 금방 망가져요. 지금 보면 요거 망가졌고, 얘도 망가졌네? 내 짝 다 망가진 것 같은데? 얘는 그나마 좀 괜찮네. 근데 약간 간당간당합니다. 얘도 안 다쳐요. 잘 세게 해야 되고, 얘도 망가졌네. 지금 다 망가졌어요. 4개가 다 망가져서 요거는 아마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요것도 보면 소모품이잖아요. 지금 1년 됐는데도 저러면은 1년마다 4개를 다 갈아야 된다? 저 특장 가야 될 텐데, 특장 가면 한 2, 3만 원 정도는 더 하겠지. 뭐 공인비야 뭐 어디로 가냐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은,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저게 단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배터리가 여기 있어요. 배터리가 있는데 이 높이가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서 조금만 무거운 걸 실어도 이게 바닥에 끌려요. 방지턱 넘어가거나 이럴 때 많이 느꼈거든요. 지금 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기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무거운 거 중량집 많이 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는 게 진짜 좋을 거예요. 저희야 뭐 택배니까 계속 짐을 내리고 잠깐 한두 개 싣고 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그나마 쓰는 거지,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으면 처음에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요 차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한 4,500만 원 정도 되고, 지원금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일단은 구매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그때 이제 기아에서 프로모션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할부로 사는데, 원래 보통 자동차 할부 사면은 그래도 이자가 보통 한 뭐 5%대에서 7%대 정도 나가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1.5%입니다. 이자가.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밑에 이자라 가지고 그래서 구매를 했고, 장점과 단점 비율로 보면은 장점 6, 단점 4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터리 용량 관련해서도 이제 뭐 규격에는 뭐 210km 정도 타고 뭐 충전 시간 몇 분 걸리고 요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실제 타본 결과 그거는 다 무용지물이다. 그 나와 있는 거는 뭐 100%까지는 아니고 거의 한 2, 30%는 뭐 실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것도 제가 느낀 거고, 100km 정도 갈 수 있는 전력량이 남았다? 에어컨을 틀면 바로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히터도 마찬가지겠죠. 그 정도로 그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지금이야 공차 중량이지만 여기에 짐을 실었을 때 배터리가 얼마나 깎이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실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두 개 합쳐서 1톤이라서 제가 그걸로 한번 1톤 짐을 싣고 간단하게 실험 영상을 배터리가 어떻게 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지게차가 무게를 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1톤을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톤을 실었고, 이제 제가 타서 배터리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제 타실까요? 자, 타시죠. 비교 영상을 하기 전에 짐을 먼저 싣고 지금 온 이유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배터리에 그 변화가 오거든요. 근데 짐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싣고 어느 정도 이동을 해야 내가 얼마 정도 갈 수 있다라는 게 바뀌어요. 일단은 먼저 에어컨에 대해서 한번 변화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동을 켜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시동을 키면은 이제 에어컨이 안 켜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 요거 봐.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경고등 들어온 거 보여? 현재는 192km 지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덥지? 제 에어컨을 틀어야겠지. 자, 이제 에어컨을 틀어 보겠습니다. 이거 찍고 있어. 에어컨 틀 거야. 자,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온도 낮추고 2단만 해주자. 자, 좀 전에 192km였습니다. 근데 에어컨만 틀었을 뿐인데 179km로 줄었습니다. 거의 지금 10km가 줄었네? 10km가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3단 켜볼까? 또 3km 또 줄었네? 4단 또 줄었네. 야, 지금 174, 171, 168, 166, 164. 그래서 전기차는 1단만 트시길 권장합니다. 1단만 틀어야지 오래 가죠. 그래서 안 사겠다 이거. 지금 그래서 더 죽지 않는 이상 창문을 열어라. 창문을 열고 다녀라. 겨울에 핫팩 끼고 다녀라.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다. 자, 지금 에어컨에 따른 배터리의 변화였습니다. 한번 이거 계산해 보면은 진짜 빨리 나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금이다, 돈이다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30분이라는, 보통 충전하면 그냥 100%안 차서 30분 정도 충전을 하는데 30분을 투자해가지고 충전을 맡겨놓고 한 100km 차거든요. 30분을 사는 거예요. 계속 돈도 들이지 시간도 들이지. 이제 물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충전기가 집에 있지 않으면 생각도 하지 마라. 충전소 가서 할 생각이면 하지도 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게에 따른 또 그 변화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이게 공차라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182kg, 요걸로 이제 키로수대로 가겠죠.
자, 이제 출발을 해볼게요. 무게는 운행을 해야 변화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요런 그 센터페시아나 이런 거 설명은 안 해주시나요? 센터패드 뭐야? 요런 거? 근데 요 차는 내가 옵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한 게 그냥 기본입니다. 왜냐면은 이거 제 개인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할 때 사용하는 거라서 뭐 풀옵션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제가 그 5톤차 사고 종이 쪼가리 하다 가져갔듯이 1억 5천 차 사놓고 걸어가는 거 세상에서. 나에겐 그래도 종이 쪼가리가 하나가 남았다. 차에 타고 요 차도 마찬가지로 차를 뽑고 요거는 그래도 한 2주는 탔습니다. 제가 2주 타고 바로 이제 남의 손으로 떠나간 차라 뭐 의미가 없습니다. 풀옵션으로 한들. 그래도 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봉고차를 탔던 분들은 확실히 또 요즘 나온 차니까 좀 세련되고 좀 좋다라는 건 느끼긴 확실히 느낍니다. 뭐 이제 뭐 조작하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느끼고, 경유 1톤 차를 운행하시던 분들은 확실히 전기차와 그 경유차의 그 차이는 확실히 느껴요. 왜냐면은 조용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악셀을 밟았을 때 그 나가는 게 그냥 일반 승용차 전기차 나가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 전기차 이슈 중에 그 옆좌석이나 뒷좌석에 앉았을 때 약간 멀미 난다는 이슈. 근데 나 약간 지금 멀미 나. 전기차인데 다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나도 이거 실험은 해보진 않았는데 그 뭐 제로백이라고 하잖아.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나가요, 차가. 그래서 훅 밟으면 한 5초 6초 되지 않을까?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땡기면 그냥 쑥, 좋은 거 타면 좋은 거 타면 쑥 나가잖아. 그것처럼 이것도 그냥 세게 악셀을 꽉 밟으면은 진짜 뭐 그냥 쭉 나갑니다. 그냥 이게 뭐 기아가 변경돼서 이렇게 막 덜컹 막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나갑니다, 차가. 184km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한 반 정도 왔거든요. 그럼 생각보다 많이 줄진 않았어요. 이상하다. 짐이 좀 덜 무거워서 그런가?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이제 확실히 느껴질 만큼의 이 키로수 변화가 있었거든요. 에어컨 일단 틀어서 그런가? 물론 이제 에어컨을 끄면은 어우, 야, 188. 야, 짐보다 에어컨이 더 크네. 근데 진짜 여름이든 겨울이든 하여튼간 거의 키잖아요, 이거를. 진짜 봄이나 가을 요럴 때 빼고는 거의 키고 다니고. 온도가 17도로 돼 있어서 전기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온도가 17도인데? 한 22도. 더워서. 적정 온도 22도. 그래도 1kg 올랐네. 일단은 저희야 무거운 짐을 실어도 어차피 금방 내리니까 이거 키로수가 이렇게 팍 준다고 해도 저희는 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요런 짐을 싣고 뭐 몇십 킬로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작은 거죠, 키로수가. 어딜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중간중간에 충전소를 가서 충전을 한들 그 시간도 다 계산을 해야 되고. 제가 전에 한번 요 차를 타고 그 화성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기름값이 너무 아까워서 갔다 오는데 충전을 갈 때 한번 올 때 한번 했습니다. 키로수로 따지면은 거의 한 100, 왕복으로 따지면은 한 200km, 220에서 230km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요거 하나 틀고 운행하고 하면은 그걸 못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제일 난감한 게 충전소가 만땅이에요. 만땅이거나 아니면은 고장 나거나 실제로 많습니다. 저는 잠깐 타봤는데도 겪었고, 그때 되면은 진짜 막 머리가, 그런 거는 진짜 참고하셔서 하셔야 돼요. 진짜 집에 없으면은, 충전기가 없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정말 비추입니다, 비추.
그리고 요즘에 또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저거. 그 화재, 전기차 화재. 지난 1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자차 보험 처리 신청만 600대에 육박합니다. 사고 이후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중고차 시장 전기차 매물이 늘었습니다. 지난 1일 사고 이후 7일간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 등록된 전기차 접수량은 직전주 대비 184% 증가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어디든 아파트 가면은 충전소는 다 지하에 있잖아. 지하에 있으니까. 요거는 지하를 가고 싶어도 못 가.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지하에서 그 수십 대 차를 태울 리가 없지. 일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 돌아가는 데에 따라서 뭐 기름값 절약하려고 사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승용차는 안 살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너무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우주석에서 약간 멀미나. 굉장히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멀미감. 속이 별로 안 좋아 지금. 알았어, 이제 금방 다 왔어.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참, 경유값이랑 별 차이가 없다. 진짜. 이제 이 친구는 집에 있다 보니까 매일 충전을 해요. 어찌됐든 제 카드다 보니까 이제 결제 금액이 맨날 온단 말이에요. 그 경유차를 타는 친구랑 이 차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거의 저희 직원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8만 원 정도를 넣어요. 1톤 차를 기름을 넣는데 이 친구도 뭐 해봤자 7만 5천 원인가? 그 정도? 일주일에? 아씨.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하루하루 뭐 만 원 막 이렇게 되니까 만 몇천 원. 메리트가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게 확실하냐면은 이 차 타고 다니는 친구 바로 옆 단지에 사는 친구거든요. 출퇴근 거리도 똑같고, 물론 이제 일하는 그게 틀리겠지만은, 아니네, 생각해보면 더 많네. 왜냐면 출퇴근 거리는 똑같은데 이 친구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 그 친구는 넓고. 그럼 얘가 더 비쌀 수도 있는 거야 지금. 확실히 화물차로서는 전기차가 적합하지 않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일단은 편이나 저거지. 이제 일반 화물차보다는 이제 뭐 승차감이라고 하긴 뭐 하겠는데 그냥 밝고 멀미 난다. 네, 그 정도. 그리고 신식이다. 배터리 용량이 2배도 아니고 한 2.5배는 늘어야 될 것 같아. 늘어도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메리트가 없어. 연료비 절감에 대한. 그러니까 경유 같은 경우는 영업용들은 또 약간 그 보조금이 그렇지. 나오잖아. 보조금이 나오지. 근데 요 차도 만약에 저거 가정용으로 충전하는 거 있잖아. 그걸로 하면 확실히 차이가 있을 거야. 집밥을 먹인다. 집밥 먹이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을 건데 어떻게 뭐 맨날 운행해야 되는 차인데 집밥 먹이면은 주구장창 몇 시간씩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급속으로 충전을 하니 별 차이가 없다. 근데 또 급속이 비싸잖아. 비싸지. 그러니까 100km 충전하는데 10,000원 정도인 것 같아. 100km에 10,000원? 2만 원. 요 정도 드는 것 같아. 2만 원에 200km다 그러면은 연비가 되게 안 좋은 거네. 그치. 안 좋아. 좋진 않아. 이게. 왜냐면은 휘발유 쳤을 때 2만 원이면은 한 15리터 얼추? 그럼 15리터에 막말로 한 13km만 연비 잡아도 거의 200km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하는 비용을 연비로 환산했을 때 되게 안 좋은 거네. 맞아. 안 좋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경유차를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올해부터였나? 그래서 안 나와가지고 이제 1톤 차를 살려면 이제 가스차 아니 LPG 아니면은 전기차만 살 수 있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가스차를 사겠죠. 차라리 가스차가 낫다.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1톤 경유차 같은 경우가 엄청 뛰었죠. 가격이 이제 나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게 많이 뛰어서 그런 거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서 사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차가 탑차여서 탑에 대한 무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더 먹을 수도 있고, 뭐 물론 카고차는 조금 더 덜 들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탑 무게를 안 이고 다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내리기 전에 이제 한번 볼게요. 지금 저희가 192km, 192km에서 한 4km 정도 한 바퀴도 돌고 왔습니다. 1톤 짐을 싣고. 그래서 현재 에어컨 튼 상태에서는 177km고, 이제 에어컨을 다시 끄면은, 그러면 얼마 탔냐? 한 2km 정도에, 192였으니까 6km 정도가 줄었네. 4km 타고. 근데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 짐을 싣고 안 싣고에 2km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1톤 실었는데 2km? 별로 안 드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km씩 달겠죠? 다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겁니다, 이게. 여기서 서울 들어가는 것만 한 15km, 왕복 한 30km라고 쳤을 때 거기서 더 단다고 치면은 한 40km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치. 일단 들어가고 나가는 그치, 데만. 그치. 배달 전혀 다 빼고. 그치.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저희는 어차피 이렇게 짐을 실어봤자 뭐 끼케야 몇 킬로 있다가 내리니까 다시 얘는 회복이 되죠. 네. 일반 그 개인 용달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기사 그리고 영업소 소장인 입장에서 이제 추천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노후돼서 바꿔야 되는데 저는 살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저희 집엔 충전소가 있습니다.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는데, 진짜 그건 거예요.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고, 언제나 그 시간에 내가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씩 충전을 한다고 하면은 그 3시간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3시간을 못 채운다? 라고 했을 때 그 쪼들리는 그 마음? 그게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경동이라면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경동이라면은. 경동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야 영업소 부지가 작아가지고 기사님들이 차를 다 갖고 다니지만은, 이제 좀 경기도나 이런 데 가면은 뭐 마당이 뭐 엄청 크니까 거기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충전을 하신다면은 뭐 기사님네 집에 굳이 없어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요 차 같은 경우에는 새 차 기준으로 한 4,500만 원 정도 선인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사업자로 해가지고 전기차를 샀어요. 서울 쪽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원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실제 산 금액은 2,500만 원 정도 되고, 만약에 카고차로 샀으면 더 저렴했겠죠. 제 기억으로는 한 400만 원 정도가 더 저렴했던 걸로 알아요. 그랬으면 2천만 원 초반대 정도로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고차로 샀으면은. 그렇게 보조금만 받는다면은 그렇게 뭐 부담 가는 그런 차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계산 잘 해보시고 한번 사셔서 제가 저는 드리는 말이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운영하고서 이 차 굴려보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장점 단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차 구매하시길. 다음에 느끼고 제가 실질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 정보가 있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